가자고. 이 마이크가 마탱이가 간 것 같아요. 응? 내가 여기에 마이크를 달고 있걸랑 이렇게 해서 여기에 초록색 불이 들어있는 거 보이냐? 만약에 수업 중에 초록색 불이 꺼져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지멋대로 꺼지더라고. 저번에도 한번 꺼졌는데 일주일 전에도 또 이래. 보임? 안 보이면 어쩔 수 없고 보이면 얘기해주세요. 집합. 이야, 이게 원래 이제 이게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주 옛날이야. 한 3, 40년 전일걸? 그 정도로 쉬운 애임. 집합이라는 애가 집합의 연산까지 해서 중1 과정에 있었고, 거기서 정의역, 치역 막 이런 거 먼저 배우고 막.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1 때 이제 함수 배우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 집합을 배우지 않고 명제도 배우지 않은 상태로 함수부터 배우자잉. 어느 정도는 암기가 필요한 과정이 되어버렸다. 뭐 속도는 빠르게 배울 수 있지만 아무튼 집합이라는 게 그 정도로 좀 약간 저학년들이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쉽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합 자체는 내용도 별로 없고 배울 것도 많이 없는데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IQ 문제 마냥 좀 머리를 좀 써서 풀어야 하는 문제, 혹은 단어나 명칭 이런 것들 가지고 꼬아내는 문제, 개념 가지고 그런 문제밖에 없더라. 순수하게 어려운 문제는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집합이 무엇인가부터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죠. 근데 집합을 지금 안 배워본 사람이 있나요? 다들 한 번 정도씩은 배워봤을 겁니다. 집합에 대해서. 그래서 짧게만 얘기할 거예요. 원래는 얘 가지고 막 이것저것 예시 들면서 길게 설명하는데 오늘은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집합은 어떤 특정 원소들을 가지고 모아놓은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특정 원소라고 했는데 집합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은 딱 한 가지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아무거나 다 모아놓으면 집합입니까? 사실 뭐 모아놓으면 집합은 맞죠. 하지만 모아놓은 기준이 명확해야 돼 라는 거지. 잘생긴 사람들의 집합이요 라고 해버리면 그 잘생기다라는 기준 자체가 어때? 약간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그쵸? 뭐 기준 잡겠다고 한테스보다 잘생긴 사람들의 집합이라고 하면 명확해지냐? 아니지, 명확하지. 그러면은 한테스보다 잘생긴 사람들은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어? 없잖아 라고 이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테스보다 잘생긴 사람은 없다. 뭐 비슷한 예시로 0보다 작은 자연수를 모아봐 라고 했어. 기준이 명확해. 그치? 몇 개나 있냐? 하나도 없네. 그치? 그러면은 이런 조건을,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원소가 없는데요? 이거를 집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네. 할 수 있어, 없어? 있긴 있다 이거야. 원소가 없는 집합도 하나의 집합으로 치겠다. 다만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비어있는 집합이다라고 해서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어찌됐건 명확한 기준만 있으면 걔네들은 다 싹 다 우리가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뭐 매운 라면들의 집합 이러면 집합이야 아니야? 아니라는 거야. 명확하지가 않죠? 어메, 아까부터 계속 걸리네. 어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집합을 가지고 그럼 뭘 할 거예요? 이 친구의 표기법부터, 기호부터 좀 배우자. A라고 하는 집합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A라는 집합을 가지고 이렇게 중괄호를 사용해서 이게 집합이에요 라고 표기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안쪽에 H첩 A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요 중괄호 내부에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써줬다? 그러면 이놈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뭐야? 원소요 라고 하시면 돼요. 다 기억나죠? 어렵진 않았어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내가 집합을 정의할 때 이렇게 원소를 가지고 쭉 쓸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야 여기 A라는 원소가 있다고 쳐. 근데 그 A가 어떤 원소냐면 하면서 일일이 설명할 수도 있겠죠. 얘랑 똑같은 거 만들어 볼게. A가 누구냐면 하고 바를 적어. 바 뒤에 설명을 쓰는 거야. A는
5보다 작은 미만의 자연수를 모아놨어 라고 해보자. 이렇게 쓰면 저 위에 있는 집합과 원소가 어때요? 완벽하게 동일하게 나옵니다. 표기법만 바뀐 거예요. 이 친구는 원소를 하나하나 다 나열했다고 해서 이름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세요. 이런 방법이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 집합을 이루는 원소들의 정확한 기준을 얘기했죠. 눈 따가 죽겠네. 잠시만요. 근데 돌멩이가 들어간 것 같아. 따가 뭐지? 속눈썹인가? 그래서 조건 제시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두 가지 방법 외에도 이제 우리가 하나가 더 있긴 한데 가장 많이 쓸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이렇게 귀찮게 길게 쓰지 말자. 짧게 나타내자. A라고 하는 집합을 이렇게 테두리를 동그랗게든 네모나게든 마음대로 그리시고 요 내부에 요 친구의 원소들을 하나하나 써주시면 끝. 요걸 가장 많이 쓸 거야. 이 다음 단원 들어가면 저 밑에 거밖에 안 써요. 실제적으로 연산에서는요. 이거야. 집합 내용이 별거 없습니다. 요 정도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표기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 여기 왼쪽 가지고 쭉 연달아 설명을 할게요. 지금 A라는 집합에 1이라는 원소가 포함이 되어 있다를 내가 표기하고 싶다면 어떤 기호를 써? 원소와 집합 사이의 포함 기호, 이렇게 삼지창 모양의 기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 기호는 쓸 때 좌측, 우측에 각각 원수가 아니라 원소와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야 라고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따가 얘랑 비슷한 거 나오는데 구분 잘 해야 돼가지고, 원소와 집합 사이의 구분을 할 때, 포함을 얘기할 때는 삼지창 모양의 기호를 써주시면 된다. 여기 보시면 원소가 총 4개가 존재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모든 원소를 가지고 다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표기법 두 번째는 이제 집합 A하고 이제 소괄호 친 다음에 조그맣게 소문자 N을 가지고 여기 붙여놓은 상태. 요거는 무슨 표현이냐? 요 원소를, 자꾸 말이 꼬여. 집합을 이루고 있는 원소는 몇 개가 있어요?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아까 얘기했다시피 A라는 집합에는 원소가 4개가 존재하므로 이때는 4라는 값을 써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얘랑 세트로 나오는 애가 누구야? 아까 얘기했던 요놈. 슬쩍 얘가 넘어왔죠? 이름이 뭐라고요?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공집합은 어떤 놈인데요? 이 집합을 이루고 있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즉 비어있는 집합을 뜻해요. 빌공짜겠지, 그지? 한테스보다 잘생긴 사람들의 집합이라던가 0보다 작은 자연수의 집합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원소가 없다, 그쵸? 말 끄떡거리란 말이야. 이런 놈들은 공집합이라고 얘기하고, 원소의 개수는 몇 개라고 본다? 없으니까 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121쪽까지 적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고 있는 건 요약한 느낌이다. 뭔가 새로 배우는 거 같진 않죠? 이 내용들이 다 간단한 내용들이어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문제들이 다 이제 어떻게 배워내? 이 수학적 개념을 물어보지 않아. 이제부터는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물어본다. 공수 2의 이 집합부터는 국어를 열심히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신기한 게 책만 읽는 사람들이 수학 잘한다고 하잖아. 나도 체감상 확실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책만 읽고 어휘력이 좋거나 이제 문해력이 좋은 친구들이 수학에서 조금 약간 뭐라 그러지? 강점을 발휘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취미로 이제 책 읽기 같은 거 해보는 게 어때요? 재미없다고? 그럼 나무 위키라도 읽어. 뭐라도 읽어 가서. 많이 읽으면 늡니다. 나무 위키 재밌잖아요. 보다 보면 재밌어. 그지? 여러분들이 직접 글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서 나무 위키에서 풍산고, 신장고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반달이라고 부르죠. 문서를, 공문서를 여러분 마음대로 이제 반달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꾸는 것들. 무슨 뭐 풍산고 저기 나무위키 항목에 가가지고 무슨 뭐 저기 선생님들이 다 못생겼다 막 이런 거 쓰지 마시고 그런 반달을 해가지고 이제 차단당해요. 뭐 아무튼 내 친구는 이게 취미긴 해. 나무위키에서 저거 맨날 하고 있더라. 뭐 얘기하다가 책 많이 읽으라고. 언어, 국어, 논리 문제가 얘네랑 나올 거란 얘기야. 얘네를 가지고 그러면은 문제를 어떻게 내길래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합니까? 이런 거 배워. 봐봐. B라고 하는 집합이 있어. 여기에는 원소가 한 3개 있다고 치죠. 아까는 뭐 내가 평범하게 1, 2, 3 같은 걸로 했는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B라는 집합에는 원소 1이 있고요. 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던져줬어. 모양이 좀 특이한데요. 숫자가 아니어도 돼요? 숫자 아니어도 돼. 원소들은. 사람 이름이나 알파벳도 괜찮아. 다 돼. 여기서 그러면은 이 방법을 한번 써볼까? 별표요. B라는 집합에 포함이 됩니다. 원소로서 포함이 되니까 이렇게 써도 돼, 안 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이제 장난을 치는 거야, 자식이. C라는 집합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1이랑요. 집합 2랑요. 집합 2개 붙인 3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놨어. 모양이 특이해. 그치? 얘는 집합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C라는 놈의 원소라고 쓰고 싶으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야. 이놈이 아까 얘기했죠. 별이든 하트든 아니면 내가 여기 지렁이를 그려놨어. 지렁이도 원소래. 그럼 어차피 뭐 할 수 있어? 지렁이 똥 아닙니다. 지렁이도 B의 원소라고 이렇게 기호 쓸 수 있는 거예요. 자격만 원소면 돼요. 이 자식이 어디 출신인지 상관이 없다. 얘가 집합이든 숫자든 알파벳이든 사람 이름이든 지렁이든 똥이든 어쨌든 간에 뭐 할 수 있어? 원소로서 포함되어 있으면 이렇게 포함기호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이 모양 그대로 갖고 와야겠지. 대신 3이라고 하는 원소 역시 집합을 2번 씌워놨어도 원소의 자격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다. 이런 거 이제 눈 말장난 가지고 문제 낼 거니까 나중에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뭐 여기까지는 딱히 커다란 질문은 없죠. 됐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런 것도 내는 거야. 집합 A가 있습니다. 집합 A는 뭐 스몰 a라는 원소가 있어요. 얘가 누구냐면 이렇게 쫙 바를 쓰고 옆에 여기다가 한번 써보도록 하지. A 좀 쉽게 갈까? A제곱 마이너스 2 A 빼기 3은 0 이렇게 써놨어. 그 다음에 물어봐. 이것은 얼마일까요? 하고 물어보면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여기 한글이 안 적혀 있는데요. 조건제시법에는 무조건 한글만 적혀 있어야 돼? 아니야. 이게 자체가 조건이야.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는 A를 싹 다 긁어 모으면 원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랑 똑같아요? 2차 방정식이랑 똑같네. 야, 이렇게 되면 A가 얼마면 돼? 3 또는 마이너스 1이면 되잖아요. 원소가 될 수 있는 게 몇 개가 존재해? 그러면 2개가 존재합니다 라고 이제 써도 상관이 없지.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말을 좀 꾸안아 볼까? 이렇게 하면 얘가 좀 달라져. a제곱 빼기 2a 빼기 3은 0을 만족하는 어떤 a, 아니? 어떤 실수입니다. 이렇게 써놨어. 이렇게 돼버리면 약간 얘기가 달라집니다. 뭐랑 비슷한, 사실 이게 다다음 다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미리 좀 스포한 느낌이라 알고는 계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 5명의 학생들이 있네. 야, 이 중에서 모두 100점 맞아오면 내가 하이디라오를 쏘기로 하겠다. 하이라디오가 아니라 하이디라오지? 그거 맞지? 중국 음식점, 그지? 거기 1인분에 무슨 뭐 5만원씩 하는데 거기 맞냐? 5만원씩은 아닌가? 3만원 하냐? 엄청 비싸다고 들었는데.
막 허거 끓여 먹고 이런 데래. 나 가보고 싶어. 궁금해. 아무튼 모두 100점 맞으면 내가 하이디아라고 쏠게. 한 20만 원 나와도 쏠게.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5명 싹 다 100점 맞아야 돼요. 그죠? 근데 내가 그게 아니라 표현을 바꿨어. 야, 이 중에 어떤 학생이 100점 맞아오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이디아라고 쏠 것이다. 이러면 조건이 확 바뀌지. 어떤 학생이 100점이야 라고 하면은 5명 중에 꼭 전부 다 100점
미쳤나봐. 마이크 혼자 꺼져, 지 혼자. 왜 이러는 거야? 언제부터 꺼졌지, 이것도? 집합의 연산도 얘기를 하죠, 그냥. 여러분들이 굳이 이걸 두 번에 나눠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연산도 한 번에 갑시다. 저는 집합의 연산 설명할 때 이 연산 법칙을 가지고 설명을 하질 않아요. 150페이지 연산 법칙이 있거든요. 난 얘를 가지고 설명을 따로 하질 않아. 난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만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설명을 할 건데, 그러면은 연산 법칙은 몰라도 되냐라고 물어보겠지? 몰라도 된다기보단 연산 법칙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선택적으로 필요한 것만 외우시면 돼요. 이거 알아놓으면 좀 편하겠다 싶은 게 몇 개 있거든? 그것만 골라서 몇 개만 외우면 되고, 나머지는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푸는 거에만 익숙해지면 전혀 문제가 없어. 그래서요, 한번 봅시다. 138쪽에 연산, 집합의 연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합집합과 교집합, 뭐 이렇게 네 가지를 배울 겁니다. 총 네 가지인데, 이거 하나, 요거 하나, 삼 번이랑 4번은 살짝 서브 느낌이고, 어깨 아파. 이렇게 네 가지를 알고 있으면 요번 다운도 이제 끝났다. 이름 보니까 좀 기억에 납니까? 뭐 이상해 지금 마이크? 왜 꺼지지? 딴 데 붙여볼까? 그러면 육성으로 녹음이 되겠지? 나 저거 살 때까지는, 새로 살 때까지는 뭐 이렇게 해야지. 아니 뭐가 문제인 거야? 울긴데 진짜. 하. 그래요. 설명 빨리 끝내야 10분 내로 끝내고 쉬는 시간 되면 되죠? 이름 보면 기억나야 돼. 합집합이 있다. 아 그래. 지금부터 벤 다이어그램을 쓸 거니까 예쁘게 봅시다. 옛날에 나 이거 기억나. 집합에 연산한다면 쌤들한테 물어보면 쌤들이 때렸어. 고등학교 때 학교쌤, 학원쌤 가리지 않고 이거 막 합집합 뭐예요? 야! 이걸 몰라! 하면서 바로 찼어. 공부 좀 하라고. 아씨. 선생님들이 너무 이제 약간 설명이 애매하니까 그냥 공부해 하고 퉁치는 거임. 저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저는요, 일단 A집합과 B집합 바깥쪽도 설명해야 되니까 테두리 좀 정합시다. 그래서 보통 이 테두리, 야 여기 바깥으로 나오는 원소들은 고려하지 않기로 하자 라는 친구는 이랬다. 보통은 이제 U라고 적는 게 일반적이에요. 전체 집합이라고 합니다. 테두리야 바운더리를 정해놓은 거야. 다른 원소는, 이 바깥의 원소는 재지 말자잉.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저 네 가지를 설명할 때 보통 번호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가운데는 3번, 바깥쪽은 4번 이렇게 각각의 영역별로 저 1, 2, 3, 4번에 따라서 연산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합집합이 뭐냐? 일단 합집합의 기본은 뭐냐면 이렇게 생긴 놈이에요. 바구니처럼 생겼습니다. 합집합 기호예요. 그래서 이 합집합 기호 양쪽으로 뭘 쓰는 거냐? 말 그대로 합치려고 하는 그런 집합을 씁니다. A와 B를 썼는데 지금 이 기호는 A와 B를 어떻게 하는 거야? 합치란 얘기예요. 영역으로 설명을 하면 A 집합이 가지고 있는 1, 3번, B 집합이 가지고 있는 2, 3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1, 3번과 2, 3번을 모두 어떻게 해? 합치시오가 됩니다. 3번은 어떤 경우냐? 3번 같은 경우는 A도 포함되고 B도 포함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1번과 3번, 2번과 3번을 합치세요.
라고 했을 때 3번이 2번 카운트가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1, 2, 3번을 얘기하는 거 맞지? 목도 아픈데 씨. 마이크도 고장나고 이게 뭐하는 거야? 교집합 교자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점, 교선, 거꾸로 썼다. 교점 할 때 그 교입니다. 교차. 교점이 뭐야? 두 직선의 교점 뭐라고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이기도 하죠. 동시에 뭐라고도 불러요? 공통점이라고도 부릅니다. 맞죠? 공통으로 들어가는 점, 교차. 교차하는 점. 얘도 마찬가지야. 두 집합의 교차하는 지점을 찾으시면 되고요. 더 쉽게 얘기하면 두 집합이 일치하는 3번을 얘기하는 거야. 두 집합 중에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교집합은 3번을 뜻한다. 다음, 뭐 아파. 여집합은 특정 집합의 지수 자리에 조그맣게 이제 C를 표기해 줌으로써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얘는 의미가 뭐야? A의 여집합이야 라고 하면 A가 아닌 부분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가 1, 3번의 영역이 있잖아요. A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A가 아닌 2번과 4번을 뜻해요. 같은 방법으로 B의 여집합도 만들어 보면 B의 여집합이야 라고 하면 B를 제외한 1번과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너무 쉬운 거 아님? 산집합은 이렇게 이름에다 뜻이 있다 함께 빼면 됩니다. 두 집합을 빼는데 이게 숫자의 뺄셈하고는 달라요. 이런 뺄셈이 아니야. 사집합은 이 영역 중에서 A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 중에서 1번과 3번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B가 차지하고 있는 2번과 3번 영역을 정확히는 빼는 게 아니라 제외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드러낸다. 그래서 A에는요 2가 있어요 없어요? 2번 영역에 A는 없습니다. 그죠? 사집합할 때 분명히 내가 2번 영역을 해서 뺄 건데 뺄 수 있어 없어? 뺄 수가 없다는 거야. 애초에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 결과는 뭐만 남느냐? 1, 3번 중에서 없앨 수 있는 3번만 이렇게 제거를 한 후 1번 왼쪽 1번 영역만 놔두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 숫자랑 또 다릅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얘네를 가지고 이제 섞어가지고 뒤쪽에 복잡한 식도 다 계산해야 되는데, 뭐 1학년 1반을 전체 집합으로 놓고 1학년 1반 내부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축구부 A는 뭐 축구부라고 하고요. B는 농구부라고 합시다. 축구랑 농구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래서 축구부는 20명이고요. 농구부는 15명이고요. 한번 더 줬다. 축구부와 농구부를 모두 합친 인원수는 30명입니다. 조심해야 할 게 뭐라고? 얘랑 얘는 각각 1번, 2번, 3번, 4번에서 얘는 1번과 3번 내 있는 원소들의 개수야. 20명 모였다고. 얘는 2번과 3번 약간 좀 이상하게 생겼다? 2번을 이렇게 3번을 이렇게 2번과 3번 영역에 있는 원소를 모아놓은 개수야. 그럼 당연히 내가 A집합, B집합, 축구부와 농구부 인원수를 모두 더하면 몇 명이 나와야 돼요? 35명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야? 맞잖아, 그지?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몇 명이래? 축구, 농구 합치면 30명밖에 없어요. 5명의 차이가 났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왜 나는 차이가? 그래. 얘를 두 번 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거. 3번 가운데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된다? 합쳤을 때 두 번 세면 안 된다고. 그래서요, 몇 명 차이 난다고요? 5명 차이 나네, 그지? 이걸 토대로 얘가
3번 영역에는 원소수가 몇 개임? 5개의 원소가 존재하겠다. 이런 식으로 추리해내는 거. 이런 문제들이 이제 뒤에 나올 거라고. 여기 맨 마지막 영역 유형이 있을 거예요. 맨 뒤에 있네? 어디 없네? 답은 맨 뒤에 있다. 집합은 맨 뒤에. 156쪽에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갔을 때 제가 복잡한 집합 3개짜리 설명도 한번 해드릴 건데 일단 지금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문제 풀 때 당장은 필요가 없으니까. 됐죠? 요거는 차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합시다. 문제 요 풀어보고. 여러분들은 그럼 지금 뭘 해야 하느냐? 요 4가지 집합의 연산 기호들에 최대한 익숙해진 뒤에 나중에 문제를 여러분들이랑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거야. 복잡한 놈들. 이러면 저기 왼쪽 그림에서 어디를 뜻합니까? 같은 거 물어볼 거야. 복잡한 식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이번 전은 큰 걱정이 없어요. 이거 선생님들이 내가 가져가서 물어보면 어떻게 했다고? 발로 찬다고. 야! 공부 좀 해! 그러면서 발로 찬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번호로 설명한다 같은. 헷갈리면 번호로 가. A 몇 번이야? 여기서 1, 3번입니다. 맞죠? B의 여집합이야. B가 아닌 부분은 몇 번이야? 1번, 4번이야. 맞지?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이 둘에 뭘 찾는 거야? 교집합을 찾아라. 공통 부분을 찾아라. 그럼 결과적으로 이 전체는 뭐밖에 안 남아? 1번만 남아요. 이렇게 가시면 헷갈릴 일이 많이 없어요. 인간하면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집합의 연산 법칙은 내가 왜 필요 없다고 그랬지? 거기를 펴보시면 얘가 지금 열심히 계산해놓은 이 친구가 1번만 남는다.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랑 똑같아? 산집합의 계산 결과가 똑같다 해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색칠놀이만 잘하면 얘네 같다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풀 때 내가 이걸 알고 있으면 좀 편하네. 그러면 그때 외워놓으라는 얘기야. 이거는 선택적으로. 됐죠? 그 다음으로 갑니다. A 1번과 3번, B는 2번과 3번. 둘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교집합을 하시오. 공통 부분 찾으면 몇 번밖에 안 나와? 3번이 나오는데, 맞죠? 근데 그게 다시 한번 맨 마지막에 뭐래? 3번이 아닌 부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집합이죠?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이 친구는 뭐가 남는다? 1, 2, 4가 남는다. 맞아? 뭐 우리는 여기서 1번과 1, 2, 4번을 합친 결과 1번, 2번, 4번을 쓰면 끝나는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아마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여기 140쪽 마냥 색칠된 영역을 던져주거나 원소의 개수를 던져주거나 해서 풀게 될 겁니다. 이런 거 복잡하다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수업을 끝내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30초. 답은 내가 이거 1, 2, 4번 찾았죠. 1, 2, 4번이 어디예요? 여기를 뺀 나머지입니다. 맞아? 그래서 A와 B의 여집합을 계산했더니 1번, 2번, 4번 나오는데 이게 뭐랑 똑같냐? A가 아닌 부분 몇 번? 2번, 4번이죠. 2번, 4번이랑 B가 아닌 부분 몇 번? 1번, 4번이죠. 이 둘을 합친 것과 같다. 얘도 1, 2, 4번인 거죠. 얘도 1, 2, 4번이고요. 그죠? 이 둘이 일치한다. 또 연산 법칙에 또 있어요. 몇 페이지죠? 몇 페이지인지 펴보지 말았어요. 아, 여기 있다. 151페이지에도 있어요. 얘는 이름도 유명하네요. 드 모르간의 법칙이야. 스펠링 모르겠는데 뭐 이런 느낌이야. 드 모르간. 내가 알기로 이게 너인데 너 이게 모닝 아니냐? 너 모닝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 거야. 한번 다시 봐. 아무튼 이런 놈들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필요하면 외워라. 나의 생각에는 이런 모양 나오잖아.
이런 모양 나오면 이렇게 바꾸는 건 좀 유용할 것 같아.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거는 더 복잡해 보이고 오히려 그죠?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게 더 유용해 보이죠. 3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니까.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몇 개 정도는 외워줘도 좋다. 결합법칙, 분배법칙, 교환법칙, 드물어가는 법칙 등등. 근데 뭐 나 외우는 거 실제로 안 해도 돼요. 몰라도 돼요. 사실. 번호만 잘 써가지고 풀어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집합의 영상까지 일단 대략적인 설명 끝났고 여기 156쪽만 펴. 여기 1-2번에 별표 쳐놔. 156페이지 1-2번에 별표 쳐놓고 얘는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따로 외우세요. 고난도 문제 풀 때 이거 없으면 고생을 좀 해야 돼. 난 이거 없이 풀어. 난 이거 안 쓰고 풀거든. 나중에 내가 이거 풀어줄 때 보여줄 거야. 집합 3개짜리 이거 안 쓰고 보여줄 건데 여러분들은 외우는 게 좋다. 왜 안 외우고 푸냐고? 난 머리가 안 좋아서 못 외운 거야. 여러분들은 외웠어요. 여기까지 하고 휴식. 마이크 부술까? 힘받아. 왜 또 카메라는 또 돌아가 있어?